사샤의 오디오북. 꼬마 이다의 꽃. 가엾게도 내 꽃들이 모두 죽어버렸어. 어린 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에는 아주 예뻤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꽃잎이 시들고 고개를 축 누러뜨리고 있어. 왜 그래? 어린 이다는 소파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다는 이 학생을 아주 좋아했어요. 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학생은 또 종이를 오려서 갖가지 재미있는 모양도 만들어 주었어요. 하트 모양 안에서 춤추는 작은 여자아이나 꽃,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성 같은 걸 말이에요. 정말 유쾌한 학생이었답니다. 오늘은 꽃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응? 이다는 한 번 더 물으면서 축 늘어져 버린 시든 꽃다발을 보여주었어요. 학생이 말했어요. 이다는 꽃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구나. 사실 꽃들은 어젯밤에 무도회를 열었어. 그래서 오늘은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꽃은 춤을 못 추는걸. 아니, 출 수 있어. 주위가 깜깜해지고 우리가 잠들면 꽃들은 즐겁게 뛰어다녀. 거의 날마다 무도회를 열지. 그 무도회에 아이들도 갈 수 있어? 갈 수 있고 말고. 작은 들국화나 은방울꽃도 갈 수 있단다. 이다가 물었어요. 가장 예쁜 꽃은 어디서 춤춰? 마을 문 밖에 있는 커다란 성에 여러 번 가봤지? 왜 있잖아. 여름이 되면 임금님이 머무는 성 말이야. 그곳에는 꽃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도 있고 백조들이 떠있는 연못도 있잖아. 이다가 빵 조각을 던져주었을 때 다들 이다 쪽으로 헤엄쳐 왔지. 바로 거기야. 그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진짜야. 이다가 말했어요. 나 어제 엄마랑 그 정원에 가봤어. 하지만 나무 이파리는 모두 떨어지고 꽃도 하나도 없던걸? 어디로 가버린 걸까? 여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자 학생이 말했어요. 다들 성 안에 있단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데리고 도시로 돌아가시면 정원에 있던 꽃들은 당장 성 안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즐겁게 놀거든. 아, 이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 2송이가 임금님과 왕비님이 되어 왕자에 앉지. 붉은 맨드라미들은 양쪽에 쭉 늘어서서 인사하고 이 꽃들은 왕의 시종이거든. 이윽고 아름다운 꽃들이 줄줄이 들어오면 무도회가 시작되는 거야. 젊은 해군사관 후보생인 푸른 제비꽃은 히아신스랑 샤프란한테 아가씨 하고 말을 걸고는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지. 튤립이랑 커다란 노란 백합들은 나이 많은 부인들인데 꽃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무도회가 우아하게 치러지도록 신경을 쓴단다. 이다가 물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성 안에서 춤춰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학생이 대답했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 물론 밤이면 가끔씩 늙은 성지기가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짤까닥거리며 들러볼 때도 있지. 하지만 열쇠 소리가 들리면 꽃들은 금세 쥐 죽은 듯 조용해져서 기다란 커튼 속에 숨거든. 그러고는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야. 늙은 성지기는 웬 꽃향기지? 하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단다. 어린 이다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와, 신기해라. 그럼 나도 꽃을 볼 수 없겠네? 그러자 학생이 말했어요. 넌 볼 수 있어. 이 다음에 거기 가거든 잊지 말고 성의 창문을 들여다보렴. 그럼 틀림없이 볼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오늘 들여다봤을 때는 늘씬한 노란 수선화가
소파 위에 기다랗게 누워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시녀였어. 식물원의 꽃들도 거기에 가? 그렇게 먼 길을 갈 수 있어? 학생이 대답했어요. 갈 수 있고 말고. 마음만 먹으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다도 나비 본 적 있지? 빨강 나비, 노랑 나비, 하양 나비. 마치 꽃 같잖아? 사실 그건 원래 꽃이었어. 꽃이 줄기에서 떨어져 높은 하늘로 올라가. 꽃잎을 작은 날개처럼 파닥이면 공중에 뜨는 거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만 있으면 낮에도 날아다녀도 되고 집에 돌아가 줄기 위에 앉아있지 않아도 돼. 그러면 꽃잎은 진짜 날개가 된단다. 이다가 본 건 바로 그거야. 하지만 식물원의 꽃들은 아직 성에 한 번도 안 가봤을지도 몰라. 밤마다 성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수도 있고. 자, 내가 이다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줄게. 아마 식물학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야. 이다도 그 선생님 잘 알지? 바로 이웃에 살잖아. 이 다음에 그 선생님네 정원에 가거든. 아무 꽃한테든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살짝 귀뜸해줘. 그럼 그 꽃이 다른 꽃들에게 말해줘서 밤이 되면 다들 성으로 날아가 버리겠지. 선생님이 식물원에 나와 봤을 때는 꽃이 한 송이도 안 보일 거야. 꽃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선생님은 꿈에도 모를걸? 하지만 꽃들이 어떻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 꽃은 말을 못하잖아? 학생이 대답했어요. 물론 꽃들은 말을 못해. 하지만 서로 몸짓으로 알 수 있단다. 이다도 봐서 알겠지만 바람이 살랑 불면 꽃이 고갯짓을 하거나 초록 이파리를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하잖아. 그게 바로 꽃이 말하는 거야. 그러자 이다가 물었어요. 선생님도 꽃들이 몸짓으로 나눈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 잊고 말고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이 정원에 나가보니까 커다란 쐐기풀이 아름다운 붉은 카네이션한테 잎을 흔들며 몸짓으로 말하더래. 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걸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당장 쐐기풀의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파리를 탁 쳤어. 그랬더니 선생님 손이 갑자기 따끔따끔 아프더래. 그 뒤로 선생님은 쐐기풀에는 손대지 않는데. 와, 재미있다. 어린이다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때마침 이단의 집에 찾아와 소파에 앉아있던 괴팍한 공무원이 끼어들었어요. 어린이한테 별걸 다 가르쳐주는구먼. 이 사람은 학생을 싫어했는데 특히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오려내고 있는 것을 보면 늘 중얼중얼 잔소리를 했답니다. 이를테면 훔친 심장을 손에 든 채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사내, 그러니까 마음도둑이나 자기 남편을 코끝에 걸고 빗자루를 타는 마귀할멈 같은 그림이었죠. 공무원은 그런 것들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말했어요. 어린이한테 별걸 다 가르쳐주는구먼.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지만 어린이다는 학생이 들려준 꽃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어요. 꽃들이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건 어제 밤새도록 춤을 추느라 지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병이 났을지도 몰라요. 이다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작고 예쁜 탁자로 갔어요. 탁자 위엔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랍 안에는 보물이 가득했고요. 인형 침대에는 소피가 잠들어 있었죠. 소피야, 일어나봐. 미안하지만 오늘 밤엔 서랍 안에서 자렴. 가엾게도 꽃들이 아파.
그래서 너 침대에서 재우고 싶어. 그럼 틀림없이 나을 거야. 이다는 이렇게 말하며 인형을 꺼냈어요. 인형은 뾰롱통한 얼굴로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자기 침대를 빼앗겨서 화가 난 거예요. 어린 이다는 꽃을 인형 침대에 눕히고 조그만 이불을 푹 덮여주고는 말했어요. 자, 얌전히 누워있어. 금방 차를 끓여올 테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말끔히 나아 있을 거야. 그러고는 햇살에 눈이 부시지 않도록 작은 침대에 커튼을 둘러쳐 주었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이다는 학생한테 들은 이야기만 생각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창에 드리워진 커튼을 젖히고 창턱에 놓인 아름다운 화분을 보았어요. 엄마가 키우는 히아신스와 튤립이었죠. 이다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희 오늘 밤 무도회 갈 거지? 난 다 알아. 꽃들은 시치미를 뚝 뗀 채 이파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이다는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다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임금님의 성에서 예쁜 꽃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내 꽃들도 정말로 무도회에 갔을까? 그러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이다는 한밤중에 눈을 떴어요. 꽃들이 나오는 꿈과 엉터리 이야기만 가르친다고 공무원한테 꾸중을 듣는 학생을 꿈을 꾸다가 잠이 깬 거예요. 이다의 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옆에는 아빠 엄마가 잠들어 있었고 탁자 위에서는 등잔불이 타고 있었죠. 이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내 꽃들은 지금쯤 소피 침대에서 자고 있을까?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그리고는 몸을 살짝 일으켜 빠끔 열린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옆방에는 꽃과 장난감이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어렴풋한 소리였지만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였죠. 이다가 나직히 말했어요. 틀림없이 지금 꽃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아,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 엄마가 깰까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다는 중얼거렸어요. 꽃들이 여기로 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꽃들은 오지 않았고 음악은 여전히 아름답게 울려 펴졌죠. 이다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음악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마침내 이다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어가 옆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세상에, 이다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답니다. 그 방은 불이 켜져 있지 않은데도 마치 대낮처럼 환했어요. 달님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마루 한가운데까지 비춰주었으니까요. 히아신스와 튤립이 빠짐없이 마루 위에 두 줄로 나란히 서 있었어요. 창턱에는 텅 빈 화분들만 놓여 있었죠. 꽃들은 기다란 초록 이파리를 맞잡고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주위를 사뿐사뿐 돌면서 기다란 사슬 모양을 만들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 커다란 노란 백합꽃이었어요. 이다는 그게 지난 여름에 본 백합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학생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 백합꽃 리네 씨를 꼭 닮았잖아. 그때는 모두들 학생을 비웃었지만 지금 보니까
커다란 노란 꽃은 정말로 그 아가씨를 닮은 것 같았어요. 피아노 치는 모습 같지도 영락없이 리네 씨였죠. 그 꽃은 갸름한 노란 얼굴을 이리 까딱 저리 까딱 하며 아름다운 음악에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꽃들은 이다가 와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린 이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커다란 푸른 샤프란이 장난감이 놓여있는 탁자 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고는 인형 침대로 성큼성큼 다가가 커튼을 젖혔죠. 침대에는 아픈 꽃들이 누워 있었는데 꽃들이 발딱 일어나더니 함께 춤을 추고 싶다는 듯이 아래쪽에 있는 꽃들에게 고개를 까딱였어요. 그러자 아래 입술이 없는 연기 뿜는 할아버지 인형이 일어나 그 아름다운 꽃들에게 인사를 했죠. 꽃들은 아픈 기색도 없이 곧바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렸답니다. 그때 탁자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다가 보니까 그건 사육제의 자작나무 다발이 뛰어내리는 소리였어요. 자기도 꽃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긴 이 자작나무 다발도 한껏 멋을 부렸는데 자작나무 다발 맨 위에 달린 작은 밀랍 인형은 괴팍한 공무원이 쓴 것과 똑같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사육제의 자작나무 다발은 붉게 칠한 나무 다리 3개로 꽃들 사이를 쿵쿵 요란스레 뛰어다녔어요. 마주루카를 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꽃들은 입구춤을 출 수 없었어요. 꽃들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자작나무 다발처럼 바닥을 쿵쿵 구르지 못하니까요. 자작나무 다발의 머리에 달려있던 밀랍 인형이 벼랑간 쑥쑥 커졌어요. 그러더니 종이꽃 위에서 뱅글뱅글 돌며 어린이한테 별걸 덜 가르쳐 주는구먼.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호통쳤어요. 누리끼리한 낯비치며 중얼중얼 잔소리하는 모습이 책 넓은 모자를 쓴 공무원과 꼭 닮았지 뭐예요. 하지만 종이꽃이 밀랍 인형의 야윈 다위를 걷어차자 순식간에 쑥 움츠러들어 원래의 조그만 인형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던지 어린 이다도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사육제의 자작나무 다발이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하는 수 없이 계속 춤을 추어야 했어요. 쑥쑥 커져서 으스대 보기도 하고 커다란 거물 모자를 쓴 조그만 노란 밀랍 인형이 되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꽃들이, 특히 인형 침대에서 자던 꽃들이 공무원을 위해 춤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제야 사육제의 자작나무 다발도 춤을 멈추었죠. 그때 이다의 인형 소피와 다른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서랍 안에서 탕탕 하고 뭔가를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연기 뿜는 할아버지 인형이 탁자 끝으로 달려가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서랍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소피가 머리를 쏙 내밀고 이상하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머, 무도회잖아?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하고 말했어요. 연기 뿜는 인형이 물었어요. 나하고 춤추지 않겠소? 흥, 당신이 내 춤 3대로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소피는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등을 팩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서랍 위에 앉아 꽃들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소피는 흠 하고 헛기침을 해보았어요. 그래도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연기 뽑는 인형이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다지 형편없는 솜씨는 아니었어요. 소피는 꽃들이 자기한테 눈길을 주지 않자 눈 딱 감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어요. 꽈당 하고 큰 소리가 났죠. 꽃들이 우르르 달려가 소피를 둘러싸고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꽃들은 다들 상냥했어요. 소피 침대에 누워있던 꽃들은 특히 더 상냥했고요. 소피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다의 꽃들은 예쁜 침대를 빌려주어 고맙다며 소피를 친절하게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소피를 달빛이 비치는 방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함께 춤을 추었어요. 다른 꽃들도 모두 모여들어 소피를 둘러싸고 원을 만들었고요. 소피는 이제 더없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 침대에서 더 쉬어도 좋아요. 난 서랍 안에서 자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하고 말했죠. 하지만 꽃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고맙지만 우린 오래 살지 못해요. 내일이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부디 이다한테 정원의 까나리아 무덤 옆에 우리를 묻어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다음 여름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소피가 말했어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그러고는 꽃들에게 입 맞췄어요. 그 순간 넓은 방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이다는 이 꽃들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임금님이 성에서 왔을지도 모르죠. 맨 앞에는 작은 금관을 쓴 아름다운 장미꽃 두 송이가 서 있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이었어요. 뒤이어 더없이 사랑스러운 스톡과 카네이션들이 이쪽 저쪽 인사를 하며 들어왔어요. 다음은 음악대였어요. 커다란 양귀비와 작약이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완두콩 껍질을 불고 있었죠. 하늘색 용담과 하얗고 작은 스노드롭은 딸랑딸랑 종소리를 냈고요. 정말 재미있는 음악이었어요. 꽃들의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다들 모여 춤을 추었어요. 푸른 제비꽃은 붉은 앵초꽃과 춤을 추었고 들국화는 은방울꽃과 춤을 추었어요. 그러고는 서로에게 입맞춤을 했죠.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꽃들은 서로 밤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린 이다도 살그머니 침대로 돌아갔고요. 그러고는 방금 본 장면을 모두 꿈으로 꾸었죠. 이튿날 아침 이다는 잠이 깨자마자 얼른 작은 탁자로 가보았어요. 꽃들이 아직 거기에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다가 인형 침대에 커튼을 젖히자 꽃들은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더 시들어 있었죠. 소피도 서랍 안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좀 더 자고 싶은 눈치였어요. 어린 이다가 물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소피는 멍한 얼굴을 한 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다가 말했어요. 너 나쁜 애구나. 다들 너랑 같이 춤을 췄잖아. 이다는 예쁜 새 그림이 그려진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 죽은 꽃들을 넣고는 말했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예쁜 관이야. 노르웨이에서 사촌들이 놀러오면 같이 정원에 묻자고 할게. 내년 여름까지 무럭무럭 자라서 더 예쁜 꽃을 피워줘. 노르웨이에 사는 사촌은 요나스와 아돌프라는 씩씩한 사내 아이들이었어요. 두 아이는 아버지한테서 석궁을 선물 받아 이다에게 보여주러 왔죠.
이다는 사촌들에게 죽어버린 가엾은 꽃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셋은 꽃이 장례식을 치러줘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두 사내 아이가 어깨에 석궁을 메고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이다는 죽은 꽃이 들어있는 예쁜 상자를 들고 뒤따랐고요. 정원 한 구석에 조그만 구덩이를 팠어요. 이다가 먼저 꽃들에게 입을 맞추고는 상자째 땅속에 묻었어요. 아돌프와 요나스는 무덤 위로 석궁을 쏘았지요. 장례식 때 쏘는 총이나 대포 대신이었답니다.